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제 살인 사건 블랙 달리아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7년 1월 15일 수요일 아침,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3살 배기 딸과 함께 한산한 레이먼트 공원을 산책하던 한 여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상체와 하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토막난 여성의 시체를 공원 잔디밭 위에서 발견한 것이죠. 시체의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어서 이른바 글래스고 스마일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빠져나간 탓에 시체의 피부는 유독 창백하게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시체를 발견한 여성은 시체가 아니라 버려진 마네킹으로 착각했을 정도였죠. 곧 시체임을 깨달은 여성은 경악에 차서 곧장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시체의 신원은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22세 여성 엘리자베스 쇼트였죠. 엘리자베스 쇼트가 생전에 검은 옷을 즐겨 입었고 달리아 꽃을 머리에 장식했었다는 소문 때문에 이 사건에는 블랙 달리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워낙 잔인한 데다 언론에까지 크게 보도되었다 보니 사건의 초동 수사에만 시 경찰국을 포함해 여러 수사기관의 수사관 75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수사관들은 엘리자베스 쇼트를 살해한 범인과 증거를 찾기 위해 LA 전역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죠. 심지어 당시 시 참사위원이었던 로이드 데이비스가 살인범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1만 달러를 주겠다고 현상금까지 걸었음에도 범인은커녕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요.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이 범인이라 주장했지만 모두 돈과 관심을 노리고 범인을 사칭하는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엘리자베스 쇼트를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걸까요? 먼저 엘리자베스 쇼트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엘리자베스 쇼트는 1924년 7월 29일 생으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5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쇼트의 아버지 클레오 쇼트는 미니어처 골프 사업을 했는데 검은 목요일로 불리는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 때 사업이 쫄딱 망해서 가세가 기울게 되었죠. 1930년 어느 날 클레오 쇼트는 행방불명되었는데 찰스강의 다리 위에서 차를 세워놓은 채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정황상 그가 찰스강에서 투신했다고 믿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쇼트의 어머니 피비 쇼트 역시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여 살던 곳을 떠나 매드퍼드 시내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죠. 피비 쇼트는 회계 일을 시작하여 가족을 부양하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기관지염과 천식 발작 때문에 15살 때 폐수술을 받긴 했지만 이것 말고는 비교적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추정되죠. 엘리자베스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였는데 이 무렵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는 여태 사망한 줄 알았던 남편으로부터 사과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는 자신이 사실 살아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당시 18세였던 엘리자베스는 6살 이후로 소식이 끊겼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발레이오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만에 있는 해군 조선소에서 근무하며 생활하였죠. 하지만 오랜 시간 떨어져서 산 간극을 좁힐 수 없었던 걸까요?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와 자주 논쟁을 벌이며 다투다가 결국 함께 산 지 몇 달 만인 1943년 1월 아버지의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롬포크에 위치한 군 매점에 취직하게 되죠. 이때 엘리자베스는 친구들과 함께 살며 군인 남자친구를 사귀기도 했습니다. 1943년 중순에는 센타 바버라로 이사갔다가 미성년 음주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었죠. 이후로도 엘리자베스는 사망 전까지 3명의 남자를 더 만나게 되는데 그중 한 명은 플로리다에서 만난 공군 장교 매튜 마이클 고든 주니어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까지 약속할 만큼 깊은 사이로 발전했지만 안타깝게도 매튜가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하면서 사별하게 되죠. 엘리자베스는 플로리다에서 생활하며 육군 항공대 중위 조셉 고든 피클링을 알게 되는데 1946년에는 조셉을 만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이주까지 합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는 사망 전까지 생애 마지막 6개월을 대부분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냈죠. 이곳에서는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할리우드대로의 한 나이트클럽 뒤편의 월세방에서 생활했습니다. 참고로 엘리자베스는 사후 배우 지망생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엘리자베스는 어떠한 영화에 출연한 적도 관련 직업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배우 지망생이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죠. 사망 약 일주일 전인 1947년 1월 9일 엘리자베스는 로버트 레드맨디라는 이름의 불륜관계인 남자와 샌디에이고로 여행을 떠났다가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옵니다. 로버트의 증언에 따르면 로버트는 엘리자베스를 시내에 있는 빌트모어 호텔에 내려주었고 그날 오후 엘리자베스는 보스턴에서 온 여동생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로버트와 헤어진 순간부터 엘리자베스의 행적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1월 9일부터 변사체로 발견된 1월 15일 사이의 일주일 동안 엘리자베스가 어디서 누가 뭘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이 기간 동안 엘리자베스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꽤 나타나긴 했지만 명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사람들은 사라진 일주일이라고 부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베리
파일에 쌓여있던 엘리자베스는 1947년 1월 15일 아침 로스앤젤레스 레이먼트 공원의 공터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앞서 말했듯 엘리자베스의 시신은 너무나 잔혹하고 기괴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또 엘리자베스의 시신은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양손은 마치 항복하듯 들고 있었고 다리는 활짝 펼쳐진 상태였죠. 시체가 이렇게나 잔혹하게 훼손되었음에도 현장에서 피는 한 방울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엘리자베스가 다른 곳에서 살해당한 뒤 공원에 유기됐음을 뜻합니다. 검시관들은 변사체로 발견되기 약 10시간 전에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의 상하체는 살아있을 때가 아닌 사망 후에 절단되었음이 드러났는데 이 절단 방식이 일종의 단서가 되었죠. 엘리자베스의 시신은 마구잡이로 절단된 게 아니라 1930년대의 하반신 절단술이라고 부르던 수술 기법과 같은 방식으로 절단되어 있었거든요. 이는 범인이 의사이거나 최소한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엘리자베스가 발견된 곳에서 가까운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의대에 영장을 발부하고 의대생들을 조사했는데 마땅한 용의자는 없었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언론은 기사거리를 독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공원에서 발견된 기괴한 변사체가 엘리자베스로 밝혀졌을 때는 로스앤젤레스 이그제미너 기자들이 엘리자베스의 모친에게 연락을 취해 딸이 미인대회에서 수상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엘리자베스의 사생활을 캐냈을 정도였죠. 만족할 만큼의 정보를 얻어낸 뒤에서야 사실은 엘리자베스가 살해당했다고 밝혔고요. 기자들은 이렇게 얻어낸 정보로 제멋대로 엘리자베스의 삶을 각색해 자극적인 기사를 써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 입은 옷이 평범한 검은색 양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트 스커트와 비치는 블라우스로 둔감시키는 식이었죠. 언론은 멋대로 피해자인 엘리자베스에게 블랙달리아라는 엘리자베스가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별명을 붙였고 엘리자베스가 콜골이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레즈비언이었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기자들과 언론의 비윤리적인 보도 속에서 엘리자베스의 소문은 무성해져 갔으나 하나같이 근거 없는 소설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소설이 성행할수록 사람들은 사건에 큰 관심을 가졌죠. 이 사건에 편승하여 주목을 받고 싶었던 것인지 블랙달리아 사건에는 유독 자신이 범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947년 1월 21일에는 한 사람이 이그제미너의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엘리자베스의 살인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1월 24일에는 우정청 직원이 수상한 마닐라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마닐라 봉투 앞면에는 신문에서 오련에 붙인 활자들로 여기에 달리아의 소지품이 있다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 안에는 엘리자베스의 출생증명서, 명함, 사진, 주소록 등이 담겨 있었는데 주소록 표지에는 마크 한센이라는 이름이 엠보싱 되어 있었습니다. 마닐라 봉투와 그 안에 담긴 물건들에서 지문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경찰은 일단 마크 한센이라는 이름의 남자를 조사해보죠. 마크 한센은 지역 유지로서 나이트클럽과 극장의 소유주였습니다. 엘리자베스와도 면식이 있던 사이였죠. 엘리자베스의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마크 한센은 최근 엘리자베스에게 성적 추파를 던졌다가 거절당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마크 한센이 불만을 품고 엘리자베스를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의자로 조사했으나 아무런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죠. 이후 몇 주 동안 무려 150명 이상의 남자들을 신문했으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초동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수사관 750명이 동원되었음에도 사건은 오리무중이었고 수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항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기자들이 윤리의식 없이 함부로 사건을 파헤치고 제멋대로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며 수사를 오염시킨 탓도 컸죠. 1947년 봄이 지나자 블랙달리아 사건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범인으로 의심되어 회자되는 사람이 몇몇 존재하긴 하죠.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 중 한 명인 래프 에스델은 2003년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범인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947년 1월 15일 새벽 엘리자베스의 시체가 발견된 공원 근처에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날 세단을 목격한 한 주민이 당시 세단의 오른쪽 뒷문이 열려 있었다고 증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세단의 차주인 남자는 공원에 서 있었는데 목격자가 공원에 도착하자 남자는 놀란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했죠. 이 증언에 따라 경찰이 세단 차주를 추적해보니 지역 식당의 직원이었는데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텔은 그 남자가 범인이었다고 믿는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죠. 한편 로스앤젤레스시 경찰국의 형사 스티브 호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 조지 호델이 엘리자베스의 살인범이라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외과의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며 아버지가 엘리자베스 외에도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죠. 실제로 2003년에 1949년 블랙달리아 사건 대배심 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 당시 수사관들이 호델의 자택을 도감청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원미상의 누군가가 찾아와 조지 호델과 대화를 나눴는데 조지 호델은 신원미상의 사람에게 내가 블랙달리아를 죽였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들은 지금으로서 그것을 입증할 수 없다. 내 여비서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는 죽었으니까 라고 말한 것이 녹취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호델이 자신의 아버지 조지 호델을 살인범이라 지목했을 때는 이미 조지 호델이 사망한 이후였죠. 이 밖에도 소설에 가까운 터무니없는 주장과 소문, 범위설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누가 왜 엘리자베스 쇼트를 그토록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지는 80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종의 가십거리로 남아 여러 책과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었죠. 블랙 달리아 사건을 다룬 가장 유명한 책은 제임스 엘로이가 1987년에 출간한 소설 블랙 달리아인데, 이 소설은 2006년에 동명의 영화로도 각색되어 개봉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미국의 공포 드라마 시리즈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에서도 블랙 달리아 사건이 다루어졌죠. 범인은 대체 왜 엘리자베스 쇼트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끔찍하게 훼손한 걸까요? 단순한 재미였을까요? 원한이었을까요? 만약 당시 기자와 언론이 블랙 달리아 사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며 윤리의식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제 살인 사건 블랙 달리아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